두 번째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하고 싶어요. 네. 이 기사에 대한 얘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세 나라가 경쟁적으로 탐사선을 보냈는데 네. 이 각각의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미션을 갖고 갔나? 예, 국민 세금들을 그렇게 다 끌어당겨가지고 화성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네.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같은 경우는 아말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뜻이 뭐 희망이라면서요. 예, 미래적이고 기대에 만발하게 만드는 단어를 보통 우주 탐사의 어떤 사물에다가는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말. 그러면 어떤 아랍에미레이트에 어떤 희망을 주는 거지? 예. 그 인상적이었던 기사 중에 네. 그게 있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두바이셋 1, 2호라고 그래서 네. 자체 개발한 위성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 위성 개발하는데 네. 예, 유 박사님이 가보신 어디죠? 우리나라? 스타트랙 아이. 예. 예. 그쪽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나라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연구 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되게 대형 위성들, 아리랑 위성이라든가 이런 관측 위성들 큰 것들을 만들어 제끼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거를 따라잡기는 힘들거든요. 거기랑 경쟁하기 힘들다 보니까 소형의 또 과학 위성이라든가 소형의 뭐 과학 관측 탑재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긴 위성들을 만드는 기술이 충분히 있었고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 안보 이유로 다른 나라에 판매 안 하는 그런 데들이랑 경쟁해 가면서 그런 그 아랍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동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다가 위성 사업을 펼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술 지원을 하면서 네. 이번에 그 화성 탐사선 아마를 개발하는 데까지도 그 핵심 인물들이 계속해서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기도 했는데 네.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20년도 안 된 2006년인가부터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했는데 2010년대 초반에 네. 이제 위성도 쏘고 네. 그리고 이제 화성 탐사선 개발을 하고 이번에 간 거예요. 20년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엄청난 초고속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그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세우면서 국가에서 그 이렇게 추진했었던 게 뭐냐면 사실 대학의 이공계 그런 과들도 사실 개설이 안 된 상태였대요. 초반에. 그런 상태였는데 대학의 이공계 과들을 여러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성들을 또 이제 많이 여성들의 과학 쪽 이공계 쪽에 진학을 네, 굉장히 권장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여성 과학기술 장관이시죠? 아, 그런가요? 네네네. 네. 아, 이게 지금 제가 농담처럼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슨 희망을 줬나요?라고 물었는데 진짜 희망을 줬네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는 과학 기술에 있고 오일이 아니다. 네, 기름이 아니다. 네네네. 포스트 석유 시대. 아. 네, 거기를 겨냥했을 때 어. 과학 기술에 있고 과학 기술 중에서도 항공 우주다. 라는 그런 정확한 방향성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대학부터 시작해서 네. 또 이런 개발 프로젝트에 뭐 인력들을 쓰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급하게 급진적으로 그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을 가져와서 네, 그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 그런 프로젝트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아말이라는 탐사선 자체는 좀 과학기술적으로 화성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나요? 네. 그 긴 호흡의 화성 전체의 기후. 아. 네. 일단 1년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지구 그 2년 2년 정도 되는 되는 네. 그 화성의 1년 동안의 그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 화성 위도별로 네. 다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분해능은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됐다 치면 그거를 시간적으로 그 롱텀으로 봐가지고 네. 시간적인 어떤 통계를 내 가지고 네. 화성에 한 해 우리나라로 치면 아니, 지구로 치면 1년이 되는 2년이 되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의 화성의 기후를 담겠다. 측정하겠다. 야, 이건 시간적인 부분을 또 건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블루오션을 잘 찾아서 정말 네. 정말 굉장하네요. 네. 아말이 그럼 목표로 하는 거는 화성의 기후 데이터를 모으는 거다. 네.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지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뭐 화성 이주 계획이 진짜 실현될 굉장히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폭풍이 치지 않는 되게 기후가 안정화된 예, 사시사철 따뜻하고 바나나가 클 것 같은 이런 데 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렸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뭐 극지에 막 CO2가 갑자기 뭐 녹아가지고 막 휘몰아치는 데다가 집을 짓다가 이거 무슨 아기 돼지 삼형제도 아니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네. 아, 그럼 어떤 거주지를 찾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라로 넘어가서 중국은 예상했어요, 저는 중국은. 그때 저희 중국의 그 달 탐사 네. 계획하면서 네. 이 사람들 가가지고 무슨 러시아인가 뭐 캐온 월석 비교도 안 되는 무슨 뭐 포크레인으로 푸듯이 네. 그냥 팍팍 퍼가지고 네. 갖고 왔다는 얘기 듣고 야 이건 또 스케일이 그냥. 화성 가가지고 또 네. 무슨 연구를 하고 올까 되게 네. 궁금한데 그 중국은 그러면 가서 뭐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중국은 지금 궤도선이 진입을 했어요. 네. 궤도선이 진입해서 안정적인 궤도로 이제 운항을 하고 있고, 그 궤도선 이름이 텐원? 네, 텐원 1호. 천문이죠, 천문. 네, 천문 1호. 천문 1호. 천문 1호 안에 네. 착륙선과 로버가 있죠. 아, 그러니까 뭔가 패키지 상품을 만든 거. 그렇죠. 한 번에 다 끝내겠다. 네,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네. 2011년인지 11년이었어요. 11년에 잉허 1호라는 네. 화성 탐사선을 발사를 네. 하다가 네. 엔진이 폭발했나 그래요. 아, 그 지구에서 아예 벗어나지 못했네. 네, 네. 발사장에서 그냥 네. 폭발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중국은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는 별로 이슈가 안 됐다가 근데 예전부터 중국도 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그렇구나. 거죠. 근데 준비를 하는 동안에 네. 계속 미국이랑 막 난리가 나니까 인도도 가고 막 이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네. 한 패키지로 토탈 종합 상품으로 네, 한 방에 하자. 한 방에 하자. 네, 그래서 네. 착륙선에다가 굉장하네요. 로버까지 실어서 네.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UAE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발사체를 일본의 그 H2 로켓을 사용해서 네네네. 다네가시마인가 하여튼 그 네.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발사체도 자국에서 썼죠. 5호인가? 네. 그죠? 그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네. 로켓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발사체 기술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부심이 대단하겠네요. 그럼요. 자기 자국에서 쏜 발사체로 심지어 로버와 착륙선과 그 궤도선까지 네.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쏴냈다. 네. 네. 한 5월쯤에 착륙을 5월쯤에. 시도할 걸로 네. 예상이 돼요.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도를 안 하겠네요. 그럼요. 성공하고 나면 그렇죠. 공산당 기관지에서 이제 네. 그럼 저희가 그걸 라이브 못 하겠네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은 이 정도 느낌이고 인상적인 거는 처음 보내는데 네. 그냥 올 패키지로 네. 다 묶어가지고 보내는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5월에 그게 다 성공해야 되겠지만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 마의 7분 장벽을 중국이 한 방에 뚫을 건지 네. 그것도 되게 기대되고 네. 공학자적인 바람으로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잖아요. 가가지고 뭐 미국만 5대씩 보내가지고 로버를 돌리고 있는데 네. 또 아시아 쪽에서도 하나 보내가지고 둘이 뭐 막 경쟁을 하고 네. 그 입장에서 퍼시비어런스 한번 찍어서 보내고 서로 촬영도 해주고 네. 얼마나 좋겠어요. 로봇 2대가 또 사이좋게. 네. 하여튼 그렇고 뭐 마지막은 뭐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는 네. 뭐 그 화성 탐사의 리더 네.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퍼시비어런스를 보냈고 그 알고 있기로는 가자마자 바로 착륙시킨 걸로 알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도 많이 보내니까 뭐 궤도를 돌고 말고 필요 없이 네. 그냥 바로 그냥 궤도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주 미션이 뭔가요? 네. 이번에 간 퍼시비어런스가 네. 그 착륙하는 지점이 네. 그 착륙지가 네. 예전에 큐리오시티라고 네네네. 2012년에 네. 갔는데요. 네. 그 큐리오시티의 착륙 지점 후보였어요, 여기가. 아. 후보였는데 여기가 너무 험준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성에 있는 그 물이 흘러간 그 지형들이 많이 있는데 퇴적 지형들. 네, 퇴적 지형도 있고 침식 지형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퇴적 지형이에요. 그
지구에서도 이제 강에서 강 하구에 네.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이게 갑자기 폭이 넓어지면서 유속이 확 줄면 확 줄면 싣고 가던 흙더미들을 다 떨어뜨리죠. 네. 네. 그래서 형성되는 게 삼각주라는 네, 지형인데 화성의 그 이제 궤도선들이 관측을 하면서 보니까 삼각주가 보인 거죠. 네, 근데 그 삼각주가 바다가 아니라 예전에 호수였을 가능성이 있네. 네. 근데 그 호수는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 운석 커다란 게 와서 꽝 때려서 만든 크레이터죠. 그 크레이터의 크기가 제주도만 해요. 직경이 500km거든요. 우와. 그래서 제주도만한 크레이터가 형성이 됐으니 네. 예전에 물이 흘렀던 화성에서 네. 거기에 물이 모여들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호수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 호수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들어오는 그 강 줄기가 이제 그 호수 안에 들어오면서 그 입구에다가 삼각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달에 이제 물이 다 이제 증발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보니 삼각주가 덩그러니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예제로 크레이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삼각주 근처에 착륙 지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삼각주가 이제 뭐 우리가 뭐 넓게 보면 삼각주는 이렇게 평평할 것 같지만 그 지역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협곡도 있고 네, 좀 이렇게 절벽도 있고 막 이래서 거기를 처음에 큐리오시티를 보내기에는 네, 아직 우리가 정확한 그 착륙 지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의 7분, 공포의 7분이 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시간 때문에 11분인데 7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예, 사람이 손을 못 대죠. 네.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그 자리에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큐리오시티 때는 거기까지는 안 되겠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조금 더 완만한 곳에 내려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스마트해진 퍼서비어런스는 이번엔 도전해서 그 험준한 예제로 크레이터의 그 삼각주 지형 그쪽에 갔어요. 그러면 왜 거기 삼각주에 갔을까요? 그런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강이 막 흐르던 그 시절 잉어떼들과 상어도 있고 상어가 호수에 왜 살아요? 잉어, 붕어 뭐 이런 애들 네. 막 펄떡펄떡 치면서 가다가 네. 삼각주 지형에 오면 이제 갑자기 느려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유유히 헤엄치다가 다 마르니까 거기서 죽지 않을까. 네, 그럼 화석을 캐러 갔네요.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나사 과학자들은 그 화석까진 바라지 않고요. 네. 그 미생물의 흔적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생물들의 흔적들이 그 삼각주에서는 원시 생물이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냥 어쨌든 조그만 형태의 입자들일 테니까 그게 삼각주 지형으로 가면은 물의 저항에 맞게 막 흘러나가질 않고 유속이 느려지면 침전이 될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밀도 있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체를 발견하고 싶으면 그렇게 유속이 느린 지역을 파보는 게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만약에 거기를 파봐도 안 나오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파봤는데 뭐가 잡히면 그거는 뭐 진짜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러면 지구의 생명체 기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퍼서비어런스는 가서 그 삼각주 지형의 토양을 파서 직접 그 몸체 안에 있는 그 실험실 안에서도 간단한 실험은 해보고 그리고 정보는 우리한테 보내주지만 그보다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화성의 토양 샘플을 그 시약병에 담아서 그거를 계속 모아서 그러니까 똑같은 지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모아다가 그 샘플 병을 한 군데 다 모아놓기로 했어요. 한 군데 다 모아놓으면 26년, 7년 정도에 이제 화성에 가게 될 그 유럽 우주기구하고 나사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 착륙하고 또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하는 귀환선까지 있는 그런 탐사선이 그 샘플들을 가지고 돌아오기로. 그래서 31년에 기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30년대, 2030년. 화성의 토양 샘플을 받아볼 수 있는 10년 뒤에는. 역시 화성 탐사의 어떤 종주국다운. 그러니까 여러 대를 보내다 보니까 그냥 뭐 간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마이칠급 넘어서 착륙시켜버렸고, 네. 예,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냥 착륙시켰다고 막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야호 한 게 아니라, 뭐 그건 기본이고, 이제는 뭐 삼각주에 내려가지고, 네. 예, 생명체의 흔적을 한번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아보자. 예,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그 얘기했던 그 외에 추가적인 공학적 미션, 인제뉴어티, 그렇죠. 예, 헬리콥터도 한번 띄워보고, 예, 이게 진짜 이 희박한 대기에서 예, 비행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추가로 뭐 그거 있었죠. 막시.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막시를 이용해서 CO2에다가 화성의 그 많은 대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스 종류의 하나인 CO2를 분해해서 산소를 생성해낼 수 있는지 그것도 인간이 나중에 정착을 위한 이주하기에 네.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네. 물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미션을 갖고 퍼시베런스가 갖고 이제 부디 그 미션들이 죄다 성공해가지고 인류에게 되게 또 하나의 어떤 희망을 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나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네. 대중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네. 그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이름을 정하는 것도 네. 온 나라의 아이들에게 다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퍼서비어런스가 중학생 남자아이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이름이 인내잖아요. 인내. 네. 근데 발사할 때 네. 뭐라 그랬죠? 아나운서의 멘트에 뭐라 그랬냐면 인류의 퍼서비어런스가 그러니까 인류의 인내가 네. 화성에 로봇 지질 탐사자를 보냅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이게 문장 뽑을 줄 아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탐사를 할 때 소리를 녹음한다든지 네. 아까 말씀하신 화성의 밤하늘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네. 이렇게 일반인이 봤을 때 느낌이 와닿는 감성적인 부분에 그렇죠. 상당히 호소를 많이 네. 해주는. 네. 그런 자료들도 그게 막 그렇게 막 시간을 다투고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지라도 네, 함께 가는 거죠. 그죠. 네,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게 너무 맞는 말 같은 게 네. 우주 탐사라는 게 뭐 되게 단기적으로 1, 2년 만에 성과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화성 토양 샘플 하나 갖고 오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10년 뒤면은 현재 그 필드에서 있었던 과학자는 그냥 라떼는 족이 됐거나 네? 그렇죠. 네. 아니면 연구 능력이 조금 많이 줄었거나 아니면 퇴직했을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러면 지금 중학생 아까 뭐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되게 머리가 반짝반짝한 새로운 우주 탐사 개념을 심는 우주과학자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그거를 갖다가 설파하지 않으면 그 동력을 잃어버리면은 우주 탐사의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어쨌든 오늘 뭐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장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요걸로 아마 저희가 제가 단독으로 진행했던 과학 뉴스는 아인선 선생님의 이 화성에 대한 뉴스로 이제 종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네, 저 계속 나오긴 하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뉴스로 개편이 돼서 돌아올 거니까요. 그래요? 예, 뭐 그렇게 전혀 기대 안 되는 목소리 톤으로 얘기하시면 그나마 있던 구독자분들 다 빠져나가시고요.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